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뒤집어 영어를 그리다. 원리가 아니면 말을 안 합니다. 특허받은 영어 원리 충전소, 여기는 드로우 잉글리시 시즌2의 23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육품사 중 마지막으로 접속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살짝 길어진 관계로 종속 접속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만들어 써먹는 방법만 남겨놓고 이번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종속 접속사 절을 부사로 써먹는 예문을 보면서 바로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문법 용어들을 좀 섞어가면서 설명해 드려도 되죠? 자, 이 문장에서 he, saw her 부분은 그는 그녀를 보았다 라는 의미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써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종속 접속사 when을 붙임으로써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라는 부사로 변신해서 he waved 블라블라라는 상위의 주절의 종처럼 속한 종속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의 의미는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손을 흔들었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말과 영어의 공통적인 부분을 분석해보면 이해가 참 쉬웠었죠? 또 한번 보시죠 뭐. 우리말 그가 그녀를 보았다 이 문장에서 보았다 이 부분을 보았을 때로 살짝 바꿔주기만 하면 부사로 써먹을 수 있듯이 영어에서도 he saw her 앞에다가 when만 딱 붙여주면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라는 의미로 바뀌어져서 부사절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부사를 다룰 때 설명해 드렸죠? 부사는 문장 필수 성분들에게 걸리적거리지만 않는다면 또 다른 위치에 갖다 놓고 써먹어도 거의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이 문장의 부사절도 맨 앞으로 이동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When he saw her, he waved. 원래 가장 기본적인 어순은 아까 이 문장처럼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부사 순으로 나열하는 게 가장 흔한 경우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부사 덩어리가 구나 절로 길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부사절을 문장 맨 앞으로 당겨서 써주고요. 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의미를 한번 끊겠다는 표시로 컴마를 딱 찍어주었죠. 그 다음에 문장 필수 성분인 주어, 동사, he waved를 써준 다음에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로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죠. 여기 콤마를 찍어주는 또 다른 이유는 her와 he라는 명사가 두 번 연속 나와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찍어주는 이유도 있고요. 여기 he도 문장 처음이 아닌 중간이기 때문에 대문자 대신에 소문자를 써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깨알 같은 콤마 또는 대소문자가요,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중급 이상의 독해 수준으로 올라가시려면 이렇게 깨알 같은 것도 직관적으로 빨리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문장이 좀 복잡해지고 모르는 단어나 전문 용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 이 컴마 또는 대소문자 구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위 것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요. 접할 때마다 그 존재의 이유를 따져보려고 하는 습관도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사회가 그들을 내팽개치거나 외면한다면 결국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 또는 사회 악이 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이 말을 만들어낸 우리 선조들에게도 이러한 정치적 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사절을 기본적인 위치가 아닌 맨 앞에 써줌으로써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라는 그 상황과 그 시간을 좀 더 강조하는 문장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보시죠. 이 문장에서도 I am very tired 부분은 나는 매우 피곤하다 라는 의미의 독립적인 문장으로 써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종속 접속사 because를 붙임으로써 나는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라는 부사로 변신해서 I can't go there 라는 상의의 주절의 종처럼 속한 종속절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의 의미는 나는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지 못했다가 되는 것이죠. 이 문장 또한 종속절인 because I am very tired를 주절 앞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왜 앞으로 써줄 수 있었죠? 이제 답할 수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일단 부사절이니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옮겨 써도 안 헷갈리고 문장 필수 성분들에게 민폐 안 끼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종속절을 앞에 써주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평상적인 순서가 아니니까 종속절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써주는 거죠.
여러분, 종속절을 부사로 써먹는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목적, 결과, 블라블라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접속사는 뭐뭐뭐, 또 이유의 접속사는 뭐뭐뭐, 또 거시기의 접속사는 뭐뭐뭐 하면서 굳이 외우라고 강요당하신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굳이 그렇게 분류를 짓고 한정을 지어서 외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when, while, after, since, before, blah blah 하고 외우는 순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안간힘을 써야 하는 스터디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 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혀를 사용하는 랭귀지로서 영어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해가지고 요놈은 두뇌의 몇 번째 책꽂이 칸에 꽂아 넣어야 해,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대신에 종속 접속사 하나하나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해요. 그래야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그때 무조건 반사적으로 두뇌에서 혀와 목근육으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서 내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when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지금은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군. 그렇다면 when, while, after 뭐뭐뭐가 있어. 근데 이 중에 두뇌 몇 번째 칸에 있는 when을 꺼내 쓰는 게 맞겠군 하면서 굳이 두뇌 속 저장 공간을 애써 뒤지는 식의 연상 과정은 오히려 더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종속 접속사를 굳이 분류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아마 종속 접속사의 종류를 분류하여 나열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를 풀 때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딴 식의 문제는 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그럼 접속사의 의미에 대한 이미지를 새기는 건 쉽나요? 라고 되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렵죠. 여러분, 그게 쉽다면 영어 다 잘하게요? 노력은 하되 그게 헛된 노력이 되지 않게끔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종속 접속사의 이미지 교육과 사용법에 대해서는 접속사 파트에서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종속 접속사를 붙인 종속절을 명사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먹는 경우와 종속절을 부사로서 수식어로 써먹는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6개의 영상을 통해서 육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육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문을 설명하면서 살짝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하면 말 그대로 종속절이 종처럼 속하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주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속절은 하위에 있는 개념이 되죠. 아까 봤던 예문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문장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단어들이 그려진 기준선이 2개인 거 발견하셨나요? 자, 볼까요? 먼저 주절의 중심 동사인 expect가 거느린 식구 I하고 expect는 상위인 1번 기준선에 맞춰 그려서 도형의 크기가 더 크죠? 그리고 종속절의 중심 동사인 succeed가 거느린 식구 he will succeed in the end, 얘네들은 더 낮은 2번 기준선에 맞추어 그려서 더 작고요. 그쵸?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 that은 상위의 1번과 하위의 2번 기준선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종속절을 사용하게 되면 단어들 간에 계층이 발생한다는 거,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대충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께서 문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계층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중급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정말 획기적인 영어의 도구 하나를 탑재하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종속절이 있는 문장을 접할 때 이렇게 상하위 계층을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단어의 그림을 그렸지만 전부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필요한 것만 그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동사 2개만 크기를 살짝 달리해서 그려놔도 각각의 동사에 딸린 식구 단어들이 무엇들인지는 익숙해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층 구조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한 문장에서도 발생할까요? 아니겠죠? 이 예문에서 확인되듯이 말 그대로 등위이기 때문에 상하위 계층 개념이 아니라 등위 접속사 양쪽의 단어들은 다 같은 레벨이겠죠? 대신에 우리 전에 종속절이 아닌데도 계층이 발생한 예문을 살짝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 예문을 다시 한번 소환해 봅시다.
볼까요? 자, 여기 주어 I와 동사 like는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단어들이고요. 동사 like 밑에 목적어로 결합한 to swim in the pool and to hike at the mountain. 이 모든 단어들은 I like보다 낮은 계층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상위의 1번 기준선 또 하위의 2번 기준선에 맞추어 그려주면 단어들 간의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준선을 굳이 자대고 그리라는 거 아닙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상위 단어들은 더 크게, 하위 단어들은 더 작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과 같이 기준선 없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단어들 간의 높낮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와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장 중간중간에 동사가 껴들게 되면 높낮이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계층 구조의 문장이 자주 등장할 거니까 지금은 간단히만 설명하고 차츰차츰 배우도록 합시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종속절은 당연히 말 그대로 주절의 동사에 종속절의 동사가 종속되었기 때문에 상하위 계층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요. 종속절이 아니더라도 이 문장과 같이 원래는 동사였던 게 다른 품사로 변신한 놈들도 작지만 자신만의 권력을 가지고 지 식구들을 거느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계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이 swim은요, 원래는 엄연한 동사였는데 to를 붙임과 동시에 명사가 되어가지고 위에 있는 중심동사 like의 목적으로서 결합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swim은 그 태생 자체는 동사이기 때문에 계급은 비록 낮아졌지만 자신이 거느리는 식솔들을 달고 다녀야만 하는 숙명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나오는 동사 hike도 마찬가지고요. 단 상위에 있는 like가 거느리는 I하고 like라는 단어들에는 범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to swim 식구들하고 to hike 식구들이 감히 그 안에 껴들어서 헷갈리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동사 또는 동사의 변형이 여러 개 나와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요, 높은 계층의 동사 식구와 낮은 계층의 동사 식구를 막 섞어서 이해하게 되면 엄청 헷갈리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어 사람들이 단어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재활용을 해서 써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말과는 다르게 접착제, 토시도 많이 안 만들어 놓고 또 마구마구 재활용을 해 제끼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급을 벗어나시려면 단어의 순서와 재활용을 받아들이시고 특히 이러한 계층을 구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가 변신해서 계층을 발생시키는 요소로는 이 문장에서처럼 to 부정사라고 하는 to are 형태가 있고요. 또 뭐 있죠? 그렇죠. 동사에 ing를 갖다 붙여서 다른 땡땡사로 써먹는 ring 형태가 있죠? 살짝 배운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추가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red 형태의 과거 분사하고요.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놈도 그 태생이 동사인 놈으로서 계층을 발생시킨다는 거 살짝 예고만 해드립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의 육품사와 이걸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Draw English 그래머 강의 시즌 2로 끊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즌 1에서는 영어는 동사 중심 순서의 언어다라는 영어의 절대적인 핵심 키워드와 함께 동사의 원형, 동사의 시제, 시완진수의 순서에 따라 34가지 유형의 동사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 등을 다루었었고요. 시즌 2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결합해 써먹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와 같은 문장 성분들을 다루면서 이것들의 재료가 되는 동, 명, 형, 무, 전접의 육품사를 다루었었죠. 시즌 1, 시즌 2의 모든 강의는 결국 영어의 핵인 동사를 중심에 딱 놓고 결국 동사를 어떻게 써먹을까에 집중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즌 3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동사의 원래 형태인 root r에다가 to 또는 ing 또는 ed 따위를 갖다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써먹는 방법. 이 말은 즉슨 그러한 동사의 변형을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써먹는 방법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동사 사용법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결국 시즌 3에서 다룰 동사의 원형 to, are,
ing, red의 사용법까지 배우시게 되면 영어 문장의 핵인 동사 관련 핵심 내용을 전부 정복하게 되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 써먹는 핵심 기술을 완전 정복하는 겁니다. 살짝 과장해서 말하면 그 외의 모든 그래머적 요소들은 그저 잡기술에 불과해서 그따위 것들은 그저 우리가 동사를 중심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 써먹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붙어서 따라오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동사의 원형 to, ing, red 등을 가지고 시즌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의 내용은 저의 가장 자랑할 만한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정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부자들이 10중 8구 포기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암기사항들과 인계점들을 너무나도 허망할 정도의 간단한 원리 몇 개만으로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구독,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시즌 3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